솔직히 말해서 이재명이요, 이 인천 계양에서 금배지 안 달았으면 벌써 예비 빵제비로.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자, 계양을에 떴습니다. 어떤 사람이 떴냐? 707 김현태 단장이 떴습니다. 전한길 대표와 손잡고요, 이재명의 성질을 폭파하기 위해서 떴습니다. 단순히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상징성이 있죠. 이재명의 방탄, 성질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한 참 군인이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전쟁터로 이곳을 선택한 겁니다. 707 김현태 특임 단장은요, 총대를 맺고요, 전한길 대표는요,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함께할 동지들도 든든하게 많죠? 자, 이들이 보여줄 진짜 군인 정신, 그리고 이 이재명 정부의 이 내란머리의 허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인천 계양이 어떤 자리냐, 이 대가리 빵꾸 나면서도 이재명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고 서울시장으로 출마했던 소나무당의 송영길 기억나시죠? 송영길 제끼고 이재명이가 도망치듯 앉은 자리가 인천 계양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방탄조끼를 차겠다라고 해서 인천 계양에 갔죠. 그 인천 계양의 구민들은 도대체가 연고도 없는 그런 사람을 뽑아줬다라는 것부터가 조금 왜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재명이 송영길 대가리 빵꾸 내고 차지한 이 인천 계양을요,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라고 애지중지 현지가 있다라고 하면요, 남자 김현지를 여기에다가 꽂은 겁니다. 자, 그래서요, 대한민국 최고 전사가요, 이것을 콕 찍어가지고 전쟁터로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라서 묵묵히 소임을 다했던 참 군인을요, 내란 음모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엮어가지고 파면시키고 탄압한 지금 이재명 정부,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김현태 단장 계양을 출마 선언, 그 추악한 내란몰이의 실체를 폭로할 것 같은데요. 이 한 사람의 절규를 시작으로요, 나비효과다라고 하죠. 진짜 내란의 실체가 드러날 것 같은데요. 김현태 단장, 전한길 대표, 전략적 동맹이 가져올 계양을의 지각 변동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태 단장, 물론 어려운 싸움이 되겠죠. 그런데요, 어렵다고 도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상의 변화는 없다라는 것, 그 변화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매주 토요일 한미동맹단의 우산 혁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군인이요, 국가의 명령에 따르는 건 죄 아니죠.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군인이지. 군인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군인 아니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 이 경례도 제대로 못하는 방위 출신 국방부 장관이요, 뭘 바꾸고 있냐, 군인이 명령을 판단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헛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3단봉 지어주면서. 그 말은 뭐냐, 대한민국 군인 해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군인들 내란 음모 세력이다 라고 조져대고요, 군을 스스로 해체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적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은요, 계엄 당시에 명령을 수행했던 하급 장교들 그리고 군인들 다 전역시키고 파면시키고 취업까지 막으면서 조직적으로 짓밟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함을 대변하기 위한 김현태 단장이 총대를 메고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여기에서라도 펼쳐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억울함을 펼쳐낼 곳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전한길 대표까지 가세했습니다. 전한길 대표는요, 내가 나가는 것보다 김현태 단장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보수의 화력을 하나로 모아서요, 이재명 정권의 심장을 쏘겠다라는 이들의 결단, 파괴력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언론은요, 전한길 대표의 파급력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꼭꼭 누르죠. 그런데요, 부정선거 토론 7시간 그 토론이요, 대한민국 몇백만이 시청한 줄 아십니까? 600만이 시청했습니다. 600만의 계몽을 일으킨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죠. 그런데 그 후에 어떻습니까? 레거시 미디어는요, 약속이다 한 듯 무건수행합니다. 전한길의 화력에 대해서 깜짝 놀랐기 때문에 애써 꼭꼭 누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한길 대표, 김현태 단장이 선택한 것은 뭐냐? 계양을 출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알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참군인 김현태의 명예회복 선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김현태 단장 정치꾼 아니죠. 정치 모릅니다. 오직 국가를 위해서 몸바친 이 707의 전설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탄압과 파면이 없었다라고 하면요. 별달 사람입니다. 그런데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에게 노란 딱지를 붙여가지고 기소 때렸고 군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김현태 단장의 출마는요. 본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지금도 숨죽여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대한민국 군인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최전선의 전투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전한길 대표의 직접적인 출마보다는 김현태 단장의 화력 지원, 이게 신의 한 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력이 분산되는 것을 막고 오로지 김현태라는 강력한 스피커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기로 한 것, 전략적으로 탁월했다라고 봅니다. 내란몰이의 허구성을 김현태가 폭로를 하고요. 그 뒤는 이 전한길 대표가 바치겠다. 이런 역할 분담은 개항을 넘어서요. 전국적인 보수 결집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요. 내란죄로 엮어가지고 지금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법으로요.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면서 내란죄 역적으로 몰았다라는 거죠. 내란죄가 뭡니까?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국헌 문란과 국토 참절,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이 내란죄를 일으켰다라는 건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비상계엄은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대한민국은 지금 비상사태다 라고 하면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했고요. 각 주에서요. 비상계엄 선포합니다. 그게 다 내란이냐라고 물으면 답 못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제77조의 비상계엄 선포는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권한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요. 계엄을 선포할 만큼 긴박했는지 그 사유,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척결, 부정선거 의혹 등 이것에 대해서 타당했는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 영역이다라는 거죠.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 DC에 비상사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내란이냐?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가요? 계엄을 선포했어. 그럼 이재명은 내란이냐?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내란죄로 엮을 수 없고 이재명이 지금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내란죄로 엮을 수 없잖아. 그럼 똑같은 잣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가 성립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형법 제87조 내란죄에 대한 구성 요건을 본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국토 참전, 그러니까 폭동이 있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계엄 선포 2시간 만에요. 국회에서 해제 요구가 의결됐고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6시간 만에 해제했습니다. 누구 하나 다친 것 없고요. 유리창 하나 깨졌습니다. 그 유리창이 왜 깨졌느냐? 저 정문 앞에 일반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군이 직접적으로 그쪽으로 간다면 물리적인 행사가 일어나서 일반 시민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건물을 통과하기 위해서 유리창을 깨고 거기를 통해서 들어간 겁니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고 유리창을 깬 게 아니라 군이 들어가서 통제하기 위함이죠. 거기서 막 소화기 터트리고 문 잠그고 때리고 총 빼앗고 그거 다 누가 했습니까? 민주당 보좌관들이 했습니다. 즉 헌법 시스템에 따르면요, 국회의 활동을 완전히 무력화하거나 국가기관을 강제로 폐지하려는 의도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반적인 내란이나 폭동은요, 인명피해, 사망자나 부상자 동반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에 한 명도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하나 깨졌다라고 그게 국가 폭동으로 정의한다라는 건 법적 비약이다라는 논리죠. 오죽했으면요, 지기현 재판장 뭐라고 했습니까? 비상계엄 자체는 대통령의 통치권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 판결을 해버린 거죠. 현대사적으로 이것에 대한 해석이 안 되니까 5대 그 수천 년 전에 고대 로마를 들고 와가지고 국민정서법 거론하면서 그게 내란죄가 맞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다라고 하는데요. 헌법재판관들이 신입니까? 광장의 목소리, 정치적 압력에 의해 가지고 굴복한 정치 재판이죠. 이거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문형배 그 이름 부끄러워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2의 이완용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언론에서요, 계엄 이코르 내란 이 프레임을요 지속적으로 빵빵 때렸습니다. 국민들은 가스라이팅 됐다라는 거죠. 자, 우리 그날 한동훈이가 불법이다라고 외쳤고요. 밖에서는요, 이준석이가요, 비상계엄은 불법이야, 이건 내란죄야를 외쳤습니다. 이준석이 던진 그 프레임으로 좌파들이 계속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 시키면서 국민들이 실체의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냐? 정신마비를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란몰이가 얼마나 거짓인지를 폭로하기 위해서 이 선거에서 이기고 지고에 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의 대리인 누구 김남준과 김현태 단장이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 개항을에 출마한 김남준은요, 이 남자 김현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요 함께 해온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입니다. 성남시 대변인도 했고요, 경기도 언론 비서관도 했고요, 오랜 기간 지근거리에서 정무적 역할을 수행해온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누나다라고 부르기보다는 어이 현지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애지중지 현지가 있다라고 하면 남자 현지 김남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현태 단장은요, 이 대결을 이재명 정권과의 싸움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금배지 뒤에 숨은 이재명 따까리와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킨 참된 군인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사고가 깨어있는 국민들이 봤을 때 당연히 누구 손을 잡아줄 것이냐? 김현태 단장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지역에 국민의힘의 후보 있습니다. 심왕섭 후보인데요. 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걱정할 것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태 단장의 인지도, 참군인 프레임으로 지지 바람을 일으키면요, 이재명 정권 타도다라는 큰 대의 아래에 보수는 하나로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요, 남자 김현지와 이 보수의 응집으로 승리하는 판을 짜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요, 김현태 단장의 출마는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 해체하고 있고 친중하고 있고 군 해체하고 있고 나라 작살내고 있는 거, 이거 국민적 심판인 겁니다.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든요, 군은요 대한민국의 안보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보루를 허문 자들에게 참 군인의 매운맛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개항을에서 일어날 이 김현태의 돌풍이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이요, 이 인천 개항에서 금배지 안 달았으면 지금 이재명은요 벌써 예비 빵제비로 철컹철컹 들어가 있을 겁니다. 원래 비열한 인간들이요 정식으로 싸울 줄 모른다라는 거죠. 온갖 방탄 뒤에 숨어서 권력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죠. 2023년에 이재명이가 그랬습니다. 권력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라고 말이죠. 포로 이재명은 깡패인 것 같습니다. 전한길 대표, 김현태 단장 손잡고요, 이재명 무너뜨리는 그날까지 우리 보수우파는요 전략적으로 굳건히 연대해야 합니다. 김영일 TV였습니다.